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조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월드컵 시즌이어서 또 축구 얘기를 하고 현안 넘어갈 텐데, 자, 오늘 그 벨기에와 미국과 벨기에 경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대표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주 눈이 뚫어지게 봤습니다. 눈이 띄어지게. 그 이유는 예. 제가 벨기에에 한 넉 달 산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브뤼셀에. 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예. 벨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네덜란드 말을 쓰는 프랑드르 사람하고 프랑스 말을 쓰는 남부 지역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이 다 다른데도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서 이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은 조용하게 해결합니다. 아.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전장이었거든요. 예. 유럽의 전장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토 본부가 있고 EU 집행부가 거기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우격 따짐으로 피파 회장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벨로건. 출전 정지돼야 할 사람을 세운다는 그 기사를 어젯밤에 읽고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건 트럼프의 미국 팀에 이기는 게 아니고 예. 트럼프에 이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벨기에가 4대1로 트럼프 팀을 깨는 걸 보고 예. 오늘 속 시원했습니다. 예. 사실 벨기에 주장도 이 트럼프의 행동, 그래서 그 레드 카드가 유예된 걸 보고 큰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도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 트럼프가 기자들하고 그 일문일답을 하는데 네. 만약에 그 피파에서 자신의 청을 받아주지 않고 네. 그 벨로건 선수가 레드카드. 그 출전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벨기에가 이겼다면은 예. 그 경기 결과는 저기 바이든한테 그 졌을 때 그게 부정선거라고 우겼잖아요. 트럼프가. 그것처럼 부정 경기다. 부정 경기다. 이런 그 어떻게 세계 최대 강국 미국 원수 입에서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는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명장면도 있었는데, 이 미국과 벨기에 미국전 앞두고 트럼프가 했던 행동은 정말 월드컵 정신을 훼손하고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세계가 싫어하는 트럼프를 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장동혁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예, 자연스럽게. 황교안,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예, 자연스럽게 현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월드컵이 이제 잘 끝나길 바라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지금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부산 북갑 선거 지원을 나섰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아무튼 친한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당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고 지방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예.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는요, 이루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쓰지도 않은 글을 가지고,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글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을 폭발시키고 보수를 둘러 갈라놨어요. 그거 징계 사유 아닌가요? 예. 그리고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예, 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제 박성태 뉴스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지금 당 기강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 최고의 분위기를 윤리위에 잘 전달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조 의원님 말씀. 그 누구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멈출 수가 없는 상태다 했는데 그 호랑이라는 비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윤어게인 극우 집단의 등 위에 올라탄 거는 맞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호랑이라는 비유는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지지층을 그나마 유지 결속시킬 수 있고
그 또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도 방어하면서 연명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예. 사실은 연명책이 아니고 단명책이 되고 있어요. 단명책. 네, 오히려 자기 수명을 줄이는 그게 됐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아주 그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재밌는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예. 어제 오후 3시부터 윤리위원회가 2시간 30분 정도 열렸답니다. 예. 그런데 의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다. 근데 지금 윤리위원이 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원 당규를 보면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9명이면 5명 아닙니까? 5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1월 14일에 한동훈을 제명할 때 그 멤버들입니다. 그때는 뭐 내부에서 윤리위원 9명 중에서 뭐 반대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에 찬성했던 윤리위원회 상당수가 어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윤리위도 변화된 기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3 선거 이후에 아하. 내가 계속 이쪽에 뭐 줄 서 있고 뭐 하면 내 인생에 좋은 일 없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요신문이라는 매체가 이걸 하니까 윤리위원회가 예.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나왔다고 하고 밝히면 되잖아요. 예. 못 밝혀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건 맞아요. 아하. 제 취재로는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명시킨 그 윤리위원조차도 지금 장동혁의 이 징계에 대해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리위 보이콧 네. 기류마저 감지된다. 조 대표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집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거는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협의했잖아요. 6.3 지방선거 예. 이후에. 그렇게 하면 득볼 사람이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 극우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의 모든 행동의 귀착점은 민주당 극좌 세력을 도와주는 것인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계속 버티면은 몰아낼 방법이 없고 또 몰아내겠다고 지금 작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투지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예. 또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외자이기 때문에 여기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조직이 있고 집념이 있고 또 단단한 당원 지지층이 있잖아요. 극우 세력이 있잖아요. 예. 행동력이 강한. 그러면은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민주당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결국 공소 취소도 막지 못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 이재명 정권의 드라이브를 막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뭔가 지금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요게 예. 말씀드린 요게 지지층의 반응에 지지율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예. 요새 지지율을 보면은 예. 국힘 지지율이 다시 선거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로 갔죠. 또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되고 예.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보합 상태가 예. 유지가 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오세훈, 유어동 이런 사람들이 잘 싸워가지고 보수 재건의 가능성을 믿고 올려놓은 지지율을 장동혁 대표가 한 달 동안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 아마 장동혁 그 입장에서는 예. 뭐 윤리위원들 일부가 협조 안 한다고 해갖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완전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보임을 시키던 재구성을 하던 예. 어떻게든지 그 무리수를 둬서 징계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본인의 고립이 더 심화됩니다. 지금
지금 110명 현역 의원 중에서 장동혁의 저 징계에 대해서 현역 의원 중에서 장동혁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박준태 비서실장 한 명 정도 아니냐. 심지어 정의용 사무총장. 예. 거기 뭐 2명의 뭐 부총장들 이런 사람들도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외 인사들은 좀 있죠. 뭐 김민수네 조광한이네. 예. 그다음에 저 어디 방송 나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미디어 대변인, 외신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원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구주류였던 친윤중의 상당수가 그래도 그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터주자. 예. 이런 장동혁에 대해서 너무 그 몰아붙이고 밀어내는 그거는 좀 자제하고 장동혁이 그렇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징계를 강행하잖아요. 그럼 그 여론조차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원 당규상 쫓아낼 방법은 이제 최고위원 4명 사퇴인데 예. 그거 말고도 아하. 예,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당원 소환제. 네, 그러니까 우리 주빈 소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책임 당원 중에 3분의 1, 20% 이상이 이거 장동혁 재신임 투표 붙이자 발의를 하고 3분의 1 이상의 책임 당원이 찬성해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장동혁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불신임 투표예요. 당원 소환제까지 지금 뭐 고려해야 그런 된다. 길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이분은 재차 신중론을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계속 뭔가 엇박자고 계속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긴 하거든요. 조 대표님.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하여 이 국힘당을 말하자면 극우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싸우는 그 강도하고 예. 장동혁 대표를 꼭 몰아내야 되겠다는 강도를 비교하면은 아하. 장동혁 쪽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죠. 훨씬 요 강하고 부분이죠, 사실은. 또 그 지지층의 결집도도 훨씬 강해요. 그리고 안면 몰수하는 그런 것도 훨씬 그쪽에서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정점식 무슨 국회의원 중진이람 이런 분들이 점점 빼면서 한가하게 논평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런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이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너무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 저 장동혁 세력을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을 얻고도 또 예. 절대적인 언론 그리고 논평가들의 응원을 받고도 요 정도도 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극좌와 싸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옳고 나쁘다는 건 이미 판정이 났어요. 예. 장동혁 대표는 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예.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는 쪽에 명분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게 보이는 거는 제3자로서 두 사람만 결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동욱, 김재원. 예, 예.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그 두 분의 생각은 뭐예요? 뭐 아직까지는 유보적인데요. 예. 만약에 징계를 강행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총회 같은 데서요. 다수의 결의로 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원 예. 당규상 그런 조항은 없지만 장동혁에게 대표 사퇴 권고 결연 이런 거는 의총에서 가능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계속 버티고 뭐 한다. 그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원 소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요. 올 2월에는 나 사퇴 요구하는 자들은 너도 걸어라. 예. 그럼 나도 의원이 걸어라. 걸고 이거 했지. 그 당원 신임 투표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부결되면 예. 난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예. 당원 투표 신임 투표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어갖고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속사정이 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이 신천진의 통일교내 갖고 교주들이 다 구속되고 그걸로 정교 유착으로 들어왔던 이 당원들이 예.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 정확한 거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예. 그 당원 그 구성의 가입 기류가? 탈퇴 이게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참 민감해서 그런데 예.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그 기류가 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2월에는 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제는 그거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자신감이 좀 그렇다면은 떨어졌다.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그 당원 구성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당의 당원들이 그 멀쩡하게 김문수를 당의 대선 후보로 뽑아놨는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를 이거 해갖고 후보 교체 쿠데타를 한 거를 그 당원 투표로 부결시킨 당원들입니다. 예. 그 장동혁이 만약에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은 저는 당원들한테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런데 봐요. 거꾸로 아닐까요? 네. 지금 오히려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원 그 어떤 결국 네. 나중엔 당원 투표로 간다는 걸 개선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여론조사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족하지만은 예. 당원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언젠가는 그 성부를 걸 가능성도 서로 걸자.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쪽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데 우리가 뭐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를 할 필요도 없다. 근데 저는 하여간 그 나름대로 그게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모든 문제의 초점인데 그는 복당 뭐 이런 건데 한동훈 의원이 뒤에 제3자 입장에서 빠져 있거든요. 여기 참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 참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은 보수 재건의 가장 중요한 노선 투쟁이거든요. 그리고 왜 몰아내야 하느냐를 이제부터는 대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번에 누굽니까? 제명 무슨 그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아까 뭐 박정훈 의원도 제명감이라고 그러는데 제명감 맞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제명감인지를 한 10개 정도만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쫙 설명을 하면은 당원들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 설명 없이 한동훈 의원은 너무나 점잖게 너무 점잖다. 유머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최고회의 같은 데서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젊은 의원이 좀 패기 있게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좀 점잖다. 아니 저는 이제 머지않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그때 또 한동훈 의원도 등판할 수 있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조금 무르익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극우파라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컬트 그룹이에요. 컬트 그룹의 행태는 어떠냐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완전히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나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없고 부끄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중에 다수는 좀비잖아요. 그러나 그 좀비를 움직이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뭐 하나의 정파를 상대한다라고 보고 접근하면은 안 맞을 것 같고, 아니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공화당 당원이잖아요. 공화당 당원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트럼프가 이번에 피파 회장한테 전화를 가지고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 정면으로 싸운다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꽤 아주 진지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사전투표 폐지를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걸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장동혁 세력이 기분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 힘에 밀렸구나.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사전투표 폐지였잖아요. 그걸 받아주겠다고 했잖아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기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한다. 그거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먹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여기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그러지 않고는 장동혁 대표를 적당히 밀어내면 그게 또 후관이 돼서 절대로 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강력한 10%의 지지층을 확보한 상태예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가장 강성이신데요. 연세가 많으시면 가장 열정이 있으신데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을 이제 국민의힘 선출할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 말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징계 요청서가 국민의힘에 접수된 상태라고 윤리위에. 그러자 오늘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또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 거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조경태 의원 그 네. 박덕흠 부의장 네. 선출 과정에 그렇게 뭐 방해 행위를 했다. 그거는 사실관계를 뭐 제3자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예.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이 정말 제대로 된 당이라면. 예. 예. 윤석열 하나 제대로 제명 못하고. 예. 그때 초선 청년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사실 김문수 후보도 그때 비겁했단 말이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속된 말로 총대 메고 그거 하도록 했고 당 중진들은 뭐 거기에 대고 뭐 이렇게 협조적인 얘기도 없고 왜 젊은 정치인이 혼자 튀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니 이 보수를 거의 괴멸의 위기에 몰고 간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부류들 아니에요. 그 추종자들. 예. 예. 그 조경태 의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해당 행위를 했는데 누가 더 큰 해당 행위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 세력을 국회에선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본인은 한 것이다. 이게 본인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아니 이분이 뭐 연판장을 돌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견 표시를 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언론 자유에 속하는 거고 예. 요새 이병채 부위원장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 예. 표현의 자유에 자유.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정당이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그걸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딱 그게 전체주의 방식이고 북한식이지 그게 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론을 아니, 다른 의견을 냈다고 다른 해가지고. 의견 냈다고 해가지고. 예. 이야. 그리고 이 집단 광기가 예, 예. 지금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극우화가 진행되면은 극좌화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되니까 이 자꾸 이 말을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온통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